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 김은혜 후보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가 터졌습니다. 타격을 크게 받을 만한 내용인데요. KT 채용 청탁 관련한 단독 보도가 터진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KT 재직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된 거고요. 김성태 전 의원이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해에 김 후보도 취업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채는 김은혜 딸을 비롯해 MB정부 청와대 관계자, KT 임원 등이 자녀 친인척 지인을 여러 명 합격시켜서 채용 비리 복마전이라고도 불렸고요. 지난 2012년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 채용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를 취업 청탁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김은혜 후보는 KT 전무로 재직 중이었고요. MB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다가 사퇴 5개월 만에 KT 고위 임원으로 옮겨가서 당시에도 청와대 출신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KT 내부에선 없던 직책까지 만들어서 30대 청와대 대변인을 전무에 꽂았다. 이런 뒷말이 무성하기도 했죠. 김성태 딸 부정취업 관련 사건 판결문에서 해당 내용이 드러난 거고요. 이렇게 증거 내용까지 기사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추천자를 보시면 김은혜 전무라고 떡하니 박혀 있고요. 문제는 1차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했다가 합격으로 조작됐다는 것이고 같은 사례가 총 4명이었다고 하네요. 이거야말로 불공정의 끝판왕 아닙니까? 김은혜 후보와 청탁자 김씨와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김은혜 측은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은혜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년의 또 다른 이름은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내 불공정 취업을 없애겠다고 말하더니 정작 취업 청탁을 했던 게 탄로가 나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참고로 검찰은 김은혜 후보를 비롯해 취업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짤까지 공개가 돼 있는데요. 타임라인 순으로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 채용, 그리고 김은혜 KT 전무의 취업 청탁, 그리고 김모 씨의 1차 불합격 이후로 합격 조작, 그리고 김성태 딸 취업 청탁 수사 및 재판에서 드러난 김은혜의 비리라는 내용입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석 후보도 단일화를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 성상납, 뇌물수수 의혹 당사자다. 그러니까 이준석이야말로 조속히 사퇴해서 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근혜 씨를 팔아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무슨 할 말이 있냐며 서로 치고받고 있는데요. 도낀 객낀이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아무튼 참 국민의힘 내부도 엉망이란 생각밖에 안 드네요.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서도 중도 사퇴, 일방적 사퇴는 절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양양자 의원이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며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대놓고 저격하고 선거 사퇴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철험회까지 비난하고 나섰는데 지금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왔을 6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난다 이런 건데 반대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혁신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보다 정의롭지도 않다고요? 민주당을 까내릴 때 늘 이런 양비론을 봐왔기에 익숙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본인도 괴물이 돼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양양자 의원에게 돌려주고 싶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혁신적인 민주당을 보고 왔다더니 들어와서 도대체 뭘 했냐?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라. 양양자 의원 때문에 민주당이 피본 게 얼만데 중도층까지 다 날아가게 한 장본인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언론의 이간질 때문에 어지간하면 민주당 내부에 비판 목소리를 안 내는 편이었는데 양양자 의원은 이젠 무소속이기도 하지만 최근 발언을 보더라도 이미 한참 선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괴물이 돼가고 있는지 혹은 이미 괴물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봐 주길 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든 민주당 내에서도 흔들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양양자 의원을 비롯해서 하나둘씩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민영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주위에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는 주제죠. 민영화를 추진하던 MB 세력이 돌아와서 막아달라는 목소리를 높인 거고요. MB 때 민자 유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반시설이 민간으로 넘어갔습니까? 이제는 공항을 민영화에 팔아먹겠다고 하고 전기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인천시장으로 민영화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민영화가 될 것이기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전기, 공항, 철도, 수도, 가스, 의료 등 민영화를 하면 우리 국민이 전부 다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되도 않는 말장난이란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후로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 이런 포스팅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통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박태용 의장님은 민영화가 아니라 정확히 사유화라고 표현해야 된다. 사유화가 더 직관적이란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뿌린 장해찬 씨를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멀쩡한 나무를 잘랐다. 이런 주장은 애초에 터무니없는 겁니다. 가로수 전지 작업은 도심 바람 숲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던 작업인 거죠. 인터넷상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고요. 이재명 후보 악마화가 수년 전부터 대선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있네요. 이해로도 다보스 포럼 특사에 나경원 씨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 한동훈, 원희룡 등등 불공정의 끝판왕인 사람들이 다시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 5시 안원고TV에 직접 출연해서 청년의 시각으로 본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안원고TV 링크도 고정해둘 예정이고 실시간 소통을 통해 평소 많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최대한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주위에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